강한 사람은 말이 적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압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은 약하고 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내면은 공허하다는 것을, 반대로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압니다. 저는 18년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모욕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역적의 자식, 천주교 신자, 나라를 배신한 자. 처음에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말할수록 더 억울해지고 변명할수록 더 초라해지며 소리칠수록 더 약해 보인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해지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침묵과 냉정함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가장 높은 경지의 대응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누군가 비난하면 즉각 반박합니다. 누군가 공격하면 맞받아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긴 글을 씁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과연 당신을 지켜줍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감정은 더 격해지며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말은 약점을 드러내며 말은 상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말했던 순간 그 말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졌던 경험, 변명을 늘어놓다가 오히려 더 깊은 구덩이에 빠졌던 기억. 저 역시 그랬습니다. 유배 초기 저는 억울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 결백을 설명했고 편지를 써서 제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의심했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구나. 그날부터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저를 구했습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적정이라는 개념을 깊이 사유했습니다. 적정, 고요할 적, 고요할 정. 두 글자 모두 고요함을 뜻하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적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고요함입니다. 정은 내면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난 고요함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완전한 평정심이 됩니다. 저는 심경미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시끄러워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냉정하면 감정이 끌어올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유배지에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왜 나인가? 나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나를 역적으로 몰아 이곳으로 보냈는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분노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가? 이 억울함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니다. 분노는 저를 구하지 못했고 억울함은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자. 감정을 냉정하게 다스리자.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관찰하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노와 나 사이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저는 분노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적정의 힘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태연하고 여유롭지만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왜 군자는 태연할까요?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인은 왜 항상 근심할까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외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태풍이 불어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요함과 냉정함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비겁함으로 생각합니다. 말도 못하고 당하고 있다. 반박도 못하는 약한 사람. 하지만 그것은 침묵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침묵은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박할 수 있지만 반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말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 하는 것은 내면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많은 비난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학문을 폄하했고 어떤 사람들은 제 인격을 모욕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 것인가? 이 변명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것인가? 대답은 항상 아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사람들이 더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변명하지 않자 사람들이 오히려 제 진실성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결백한 사람은 굳이 변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저를 부당하게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침묵하라. 말하면 그와 같은 수준이 되고 침묵하면 그보다 높아진다. 이 말씀이 침묵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이 맞받아치면 당신은 그 사람과 같은 링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면 당신은 그 링 밖에 있는 것입니다. 링 밖에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을 때 당신이 즉각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싸움이 시작되고 감정이 격해지고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참을 걸 그랬나? 괜히 말해서 더 복잡해졌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당황합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스스로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싸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개인적인 감정 싸움에서는 침묵이 최선입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말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인가?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면 말하십시오. 하지만 단지 내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라면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침묵과 함께 중요한 것이 냉정함입니다. 냉정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무감각도 아닙니다. 냉정함은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저는 유배 생활 중 수많은 감정적 순간을 겪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전해 들었을 때, 아내의 병 소식을 들었을 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과 분노, 절망과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휩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감정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저는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지금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분노가 밀려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저는 감정과 분리되었습니다. 감정은 제 안에 있지만 그것이 곧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관이라고 하고 유학에서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미묘한 차이지만 그 차이가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둘째,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저는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단 10초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10초 동안 감정의 첫 파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조금 더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가는 곳을 구하라. 이것은 흩어진 마음을 다시 찾아오라는 뜻입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 우리의 마음은 흩어집니다. 10초를 기다리는 것은 그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시간입니다. 셋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감정적일 때 우리는 상황을 왜곡해서 봅니다. 작은 일을 크게 보고 잠깐의 어려움을 영원한 불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1년 후에도 중요할 것인가? 10년 후에도 기억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넷째, 글쓰기로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뤘는지. 글로 쓰는 순간 감정은 구체화되고 구체화되면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마구잡이로 흩어진 감정은 우리를 압도하지만 글로 정리된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정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나는 때문에 화가 났다. 그때 내 몸은 했고 내 생각은 했다.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거리가 생깁니다. 장자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다른 배가 부딪혀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 배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빈 배가 물결에 떠밀려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일은 빈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것은 대부분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상황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냉정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연습이 쌓이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침묵과 냉정함을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갈등. 상사가 당신을 부당하게 비난합니다. 동료가 당신의 공을 가로챕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즉각 반응합니다. 변명하고 항변하고 감정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러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침묵하십시오. 한 박자 쉬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냉정한 상태에서 필요한 대화를 하십시오. 둘째, 가족 간의 갈등. 가족이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다른 형제와 비교합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비난합니다. 이럴 때 가장 하기 쉬운 것은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나도 할 말 있어. 당신은 어떤데? 나만 잘못했어? 하지만 그러면 관계는 더 틀어집니다. 대신 침묵하십시오.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십시오. 잠시 산책하고 올게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요.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냉정함을 찾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아까는 감정적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셋째, SNS와 온라인 공간. 누군가 당신을 온라인에서 비난합니다. 악플을 달고 당신을 조롱합니다. 이럴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반박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반박하면 상대는 더 공격하고 구경꾼들이 모여들며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됩니다. 대신 침묵하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책은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적으면 허물이 적고 마음이 고요하면 시비가 없다. 온라인에서는 특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개인적 모욕을 당했을 때 누군가 당신이 인격을 모욕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폄하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유혹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뭘 했는데? 증거를 보여줄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당당한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의 삶이 증명할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다섯째, 불안과 걱정이 밀려올 때 미래가 걱정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걱정을 털어놓고 불안을 표현하고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대신 침묵하십시오. 고요히 앉으십시오.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 순간에 집중하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쉬십시오. 그 한 박자가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한 이야기는 침묵과 냉정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이고 인생의 철학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비난하고 모욕하고 도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하고 냉정하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공자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특히 마지막 구절,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을 안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18년 유배 생활을 하며 침묵과 냉정함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켰고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말을 줄여 보십시오. 감정적 반응을 한 박자 늦춰 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고요함을 찾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참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것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 냉정함이 당신을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었는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할 때 침묵하겠습니다. 그렇게 적는 순간 그것은 약속이 되고 약속은 실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냉정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